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미라클의 한웅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올리고 잘 올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날짜로 250명 구독자가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제 유튜브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박빙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팍스뉴스 같은 뉴스에서는 애당초에 해리스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메이저 언론들 CNN의 그 뉴스를 카피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메이저 언론들과 CNN은 무조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정말 믿을 만한 통신들은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이길 확률 90% 이상이다 뭐 다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잘못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중국, 러시아는 굉장히 큰 패닉에 빠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란은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암살 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트럼프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화끈한 어법으로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한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주로 저는 경제 파이낸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근간에 요즘 브릭스의 디달러라이제이션 움직임과 중심 국가인 이 중국,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특히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세로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또 디달러라이제이션을 하는 나라들에게 100%, 5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 건설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뭐 50%, 100% 관세를 매기겠다. 자,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100%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 가격 부담은 중국도 손해를 보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은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트럼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차든 volkswagen 독일 차든 다 공장을 그 관세를 피해서 미국에다 짓기를 원할 거다. 모든 좋은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얼마나 이야기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나토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나토에서 돈을 내는 나라는 6군데밖에 없대요. 특히 터키 같은 나라는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죠.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데 돈이 되는 거는 미국의 뒤통수를 치워가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열이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대통령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토에 가서 우리 장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나토 장부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미국 대통령 중에 어느 누구도 와서 이 장부를 보자고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무능하던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부패해서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랑스 마크롱과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어떤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 그게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헤이 마크롱, 당신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너가 그거 철회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관세를 매기겠다. 지금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신네가 수출하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샴페인과 와인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더니 마크롱이 no, you cannot do that. 막 그러면서 절절절절 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나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마크롱이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3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우리가 그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으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제발 그 와인 관세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오케이 그럼 나도 그거 철회하겠다.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닐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US 스틸 철강 산업에 대해서 절대로 일본, 니폰 철강에 팔아넘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철강은 방위 산업과 국가의 모든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을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적대국에게 우리 철강 산업을 다 넘겨주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임기 중에 중국이 가격을 덤핑을 했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을 위협했을 때 맨 처음에 25% 관세를 부과했더니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50% 관세를 부과하자 더 이상 중국에서 덤핑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철강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한국 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도와줘서 잘 살기 때문에 이젠 한국도 조금 내야 된다. 한국이 전 세계 6대 강국이다. 6번째 큰 무역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딜을 해서 더 싸게 다른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예상하기를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펼치겠다는 정책들은 모두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또 높은 국가 부채를 만들고 그리고 높은 이자율을 가져와서 경제를 더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 내 임기 4년 동안은 물가 걱정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1초도 주저없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은 술 취한 뱃사람처럼 돈을 마구마구 써댔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항상 틀려왔다. 그들의 예상은 항상 빗나갔고 항상 틀려왔다. 그리고 사회자를 향해서 너도 항상 틀렸잖아.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2007년,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에도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문제없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때하고 다르다. 지금 굉장히 미국 경제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달러의 기축화폐 파워를 잃게 되면 미국은 전쟁에서 지는 거라면서 달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고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달러의 기축화폐 파워를 잃게 되면 모든 파워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달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제롬 파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꿀 빠는 직업이 미 연준 의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전을 위로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출근해서 동전 던지기로 이번에 내릴까 말까 결정한다고 해서 또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무 오랜 기간 높은 이자를 유지했고 그동안 그리고 또 이번에 내릴 때는 지나치게 많이 내렸다. 50 베이스 포인트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과 미 연준을 비판했죠.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민자들을 다 돌려보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담을 넘어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퇴계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다. 오히려 이번에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